예외를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객체 지향을 지원하는 언어에서는 예전에 그 반환값을 이용한 예외 처리나 아니면 전역 변수를 이용한 예외 처리 대신에 이 throw하고 try and catch 이런 형태로 예외 처리를 주로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C++도 그렇고 자바도 그렇고 이런 형태로 예외를 처리해요. 그래서 그 예외 처리 관련된 문법은 우리가 어떤 함수를 작성을 할 때 정상적으로 해야 되는 경우가 이 부분이죠. 근데 이 인자 때문에 이 인자에는 요런 그 예외적인 경우죠. 그 0이거나 음수가 들어올 수도 있고 이거는 잘못된 거죠. 잘못된 거고 또 이런 경우 내가 가지고 있는 잔액보다 더 많은 돈을 인출하려고 할 수도 있어요. 이런 것이 이제 이 디퍼시트하는 메소드에 대해서는 예외적인 상황이고 이런 예외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그 예외가 일어났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throw라는 문을 이용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throw는 그 예외 객체를 여기서 보통 생성해서 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throw 예외 객체가 이렇게 객체를 하나 생성해서 던지게 되겠고요. 이 예외 객체는 그 시스템 라이브러리에 정의되어 있는 예외 객체들을 사용할 수 있고 여기서처럼 시스템에 정의되어 있지 않고 내가 새롭게 정의한 예외를 던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throw는 예외 객체가 아닌 어떤 객체든지 다 던질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해가지고 그 어떤 예외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이 throw문을 사용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throw라고 하는 것은 예외 처리하기 위해서만 사용하지 다른 경우에 다른 어떤 프로그래밍 로직을 구현하기 위해서 throw를 활용하는 것은 적절한 방법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외가 발생했을 때 throw라는 걸 이용해서 예외 객체를 던질 수가 있고요. 그 예외 객체를 던지게 되면은 그 순간에 그 해당 함수는 종료가 됩니다. 종료가 되고 그 함수를 호출했던 상위 함수로 예외 객체가 전달이 돼요. 그럼 여기서 그 예외 객체를 잡아가지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도 있고 여기서 취하지 않으면은 이 함수도 종료가 됩니다. 그리고 이 함수 그 예외 객체는 이 함수의 또 상위 객체, 이 함수를 불러진 상위 객체로 전달이 되게 돼요. 그러면 요 H에서 발생된 예외 객체는 요 흐름 메인에서부터 어쨌든 모든 프로그램 메인으로부터 시작하겠죠. 그럼 이렇게 해가지고 어떤 함수가 실행되고 있을 텐데 이 함수에서 발생된 예외는 요 흐름에 있는 요 이 경우에는 세 개인데 이 셋 중에 하나의 함수에서 처리를 해야 돼요. 만약 이 세 개의 함수에서도 처리하지 않으면은 프로그램 자체가 비정상적으로 종료가 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throw를 통해서 발생된 예외는 우리가 try and catch라는 그 문법을 이용해서 잡아가지고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try and catch 문법은 try라고 하는 요 try절 내에 예외가 발생할 수 있는 문장들을 여기다가 넣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예외가 발생을 하면 그러니까 try 문장이 한 뭐 기본적인 거죠. 그러니까 try statement 1, 2, 3, 4, 5가 있는데 3에서 예외가 발생을 했어요. 세 번째 문장을 실행하다 발생을 하면은 4와 5는 실행이 안 됩니다. 요 순간에
예외가 발생하면 여기서 트라이절의 실행을 멈추고 어디로 이동해요? 캐치 쪽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캐치 쪽으로 이동을 해가지고 요 캐치절에서 발생한 예외를 잡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만약에 withdraw에서 인출을 할 때 insufficient fund라는 예외가 발생을 하면은 여기서 잡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처리하고 계속 실행을 합니다. 만약 이 두 개에서 어떤 예외가 발생했는데 insufficient fund도 아니고 invalid argument도 아니면은 캐치를 못 하겠죠. 그럼 여전히 캐치를 못한 상태가 돼요. 그러면 그 예외는 또 어디로 가겠어요? 이 트랜스퍼를 부른 또 상위 메소드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try catch를 하면은 내가 잡으려고 하는 예외들만 잡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 try를 실행하면서 예외가 발생하면은 첫 번째 캐치절에 와서 그 발생된 예외가 요 캐치절에 잡을 수 있는지 보고 또 요 캐치를 잡을 수 없으면 그 다음 절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캐치는 하나만 나올 수 있는 게 아니라 몇 개? 여러 개가 원하는 만큼 나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캐치 중에는 점점점이라고 하는 요게 이게 뭐 생략된 게 아니라 요렇게 해서 캐치를 할 수 있어요. 그럼 요렇게 하면은 모든 종류의 예외를 잡는 건데 이런 경우는 우리가 많이 쓰지는 않은 거예요. 이건 거의 무시하겠다는 의미거든요. 보통 우리가 특정한 예외를 잡아서 그 특정한 상황에 대해서 아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뭐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 아니면 사용자한테 이런 정보를 알려야 되는구나 이런 거를 해야 되겠죠. 근데 하여튼 문법적으로는 캐치를 쓸 수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캐치 점점점을 쓰면 이 캐치절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맨 마지막에 와야 됩니다. 왜? 우리가 캐치절이 잡을 수 있는지 여부는 어떻게 돼요? 하나씩 보는 거죠. 순서대로. 근데 캐치가 여기에 캐치 점점점이 있고 그 다음에 캐치 뭐가 있으면 여기서 다 잡죠. 그렇죠? 이 점점점은 모든 예외를 다 잡을 수 있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캐치절과 관련된 문법에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게 한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캐치절에 작성하는 순서가 중요하다. 왜냐하면은 어떤 예외가 발생했을 때 그 예외를 잡을 수 있는지 여부를 우리가 뭔가 어떤 메커니즘 갖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순차적으로 첫 번째 캐치를 잡을 수 있는지 없는지 보고 못 잡으면 그 다음 이런 순서도 돼요. 그래서 이 순서가 잘못 작성이 되면은 내가 원하는 예외를 여기서 잡는 게 아니라 여기서 대신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 예외를. 왜냐하면은 시스템에 있는 모든 예외들은 계층 구조로 되어 있어요. 상속 관계로 되어 있고 보통 또 뒤에 또 그 두 번째 중요한 게 뭐냐면은 throw는 value로 전달하는데 잡을 때는 뭘로 잡아요? 참조로 잡아야 돼요. 이것도 왜 그렇게 해야 되냐? 이 클래스 예외 객체들이 상속으로 묶여져 있어요. 상속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참조로 잡지 않으면은 그러니까 잡은 예외 객체가 이상하게 잡힐 수가 있어요. 모든 정보를 갖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요런 함수가 있을 때 강아지를 전달했을 때 요렇게 강아지를 여기에 전달하는 것과 여기에 전달하는 것은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여기에 전달하게 되면은 강아지 중에 펫에 해당되는 어떤 멤버들만 남게 되는 거고 나머지는 잘리게 돼요. 이거는 그냥 참조니까 주소 자체만 가는 거니까 온전한 강아지 객체가 다 가는 거죠. 그래서 상속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참조로 잡아야 된다. 두 가지. 순서가 중요하다. 그리고
참조로 그 예외 객체들을 잡아야 된다. 둘 다 왜? 그 예외 객체들은 뭐죠? 상속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 상속 계층 구조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이렇게 새롭게 정의하는 여러분들이 정의하는 예외 객체들도 시스템 라이브러리에 있는 예외 객체를 상속받아서 정의하게 됩니다. 순서가 중요하다. 그리고 캐치절 내에서는 절대 예외가 발생하게 만들면 안 돼요. 이건 논리적으로 안 맞는 거예요. 예외를 처리하겠다는데 내가 거기서 예외를 발생시키면은 이게 논리적으로 문제가 되겠고, 여기서 예외가 발생되면 프로그램이 또 정상적으로 돌아가지 않죠. 그러니까 여기에 만약 내가 어떤 작업을 하면은 여기에 있는 함수들은 어떤 함수들을 불러야 될까? no except인 함수들을 불러야 돼요. 그러니까 no except, 우리가 맨 처음에 설명드렸듯이 어떤 함수가 예외를 하나도 발생을 안 시키면은 no except라고 우리가 수식할 수 있어요. 그럼 그런 함수들은 여기서 불러서 뭔가 실행을 해도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애들은 부르면은 곤란한 거죠. 그래서 캐치절 내에서는 절대 예외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혹시 여기서 잡았지만 위에서 또다시 처리하게끔 해야 된다. 그러니까 뭐 그런 경우가 많지는 않을 텐데 여기서 잡았지만 여기서 또 그 예외를 처리하게끔, 이 나머지 실행하지 않고 처리하게끔 해야 된다. 그러면은 요 문법이 있어요. throw라고 여기다가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잡았던 요 예외를 다시 또 상위 객체로 재차 전달하게 됩니다. 이것도 많이 쓰는 문법인데 이 문법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표준 예외들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알아두셔야 되는 건 런타임 에러들, 런타임 실행 시간에 이런 발생할 수 있는 예외들, 로직 에러들. 그래서 그리고 얘네들을 쓰려 그러면 std except라는 파일을 포함시켜야 되겠고요. std exception, 얘네들은 다 얘의 자식들이에요. 그러니까 후손들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돼 있으면은 요 5가지는 로직 에러의 자손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표준 예외들. 그리고 새 예외를 정의하기. 런타임 에러로 상속받아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로직 에러인 것 같은 건지 아니면 런타임 에러인지 보시고, 요 런타임 에러이면은 이제 insufficient fund가 런타임 에러 같은 경우라고 생각하면은 이제 이렇게 public 해가지고 상속받아서 쓰시면 되겠고, 여기 보시면은 기본적으로 뭐 다양한 메소드들을 여기 정의하고 멤버들 정의할 수 있는데, 새 예외를 정의할 때 늘 2가지는 해요. 뭐냐면은 기본 생성자랑 스트링을 받는 생성자 2개는 정의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기본 생성자는 그 부모의 생성자한테 기본 메시지, 예외가 발생했을 때 출력할 수 있는 기본 메시지, 그걸 여기다 쓰는 거예요. 그리고 요거는 내가 부를 때 이제 보통 우리가 예외를 호출할 때 어디 갔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문자를 넣게 됩니다. 예외 객체를 만들어서 발생시킬 때 어떤 종류의 예외가 발생했는지를 그 예외를 받은 사람이 알 수 있도록, 출력해 볼 수 있도록 메시지를 여기다 넣게 되는데, 내가
그냥 아무것도 없이 전달하면은 어떤 메시지가 나오냐면은 여기에 있는 메시지가 나오겠죠. 그리고 내가 어떤 메시지를 줘서 객체를 만들면은 그 메시지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두 개의 이런 형태의 그 생성자는 늘 만드셔야 된다. 그래서 꼭 새로 만들어야 되냐? 그렇지 않죠. 그래서 예외 클래스 새롭게 만들어야 하나? 아니면 시스템에 제공하는 예외 중 하나를 사용해야 하나? 둘 중에 어떤 걸 해야 되나? 시스템에서 제공된 예외 중에 적합한 이름의 예외가 있으면 그거 쓰시면 돼요. 근데 시스템에 제공된 예외 중 적합한 이름이 없거나 시스템에 제공된 예외가 가지고 있는 기능 외에 다른 기능이 필요하면은 뭘 해야 되겠어요? 새 예외를 정의해서 쓰시면 돼요. 근데 그러니까 여기에 봤더니 레인지 에러나 인밸리드 아규먼트 정도로 해서도 충분히 논리적으로 별로 어색하지 않게 처리할 수 있겠다. 그 이름적인 가독성 측면에서 그래요. 그럼 그거 쓰시면 돼요. 근데 만약에 그거 갖고 아까도 보셨지만 잔액 부족 이런 거는 아까 그 시스템에 있는 거 갖고는 좀 물론 그것도 그냥 인밸리드 아규먼트로 처리할 수 있는데 그것보다는 좀 달라지죠. 그러니까 예로 쓰게 되면은 가독성은 훨씬 좋죠. 요 예외는 잔액이 부족했을 때라는 거니까 가독성을 또 높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합한 이름이 없거나 할 수 있고 새로운 예외 클래스 정의에 사용할 때와 제공할 때 가장 큰 차이점은 그것을 캐치할 때 그 이유 외에 다른 이유 때문에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시스템에서 제공한 예외를 사용하면은 그러니까 시스템에서 제공한 예외를 사용하면은 그것은 내가 발생해서 일어날 수도 있고 내가 어떤 라이벌에 있는 함수를 호출했는데 시스템에서 그 예외를 발생시킬 수도 있는 거죠. 근데 insufficient fund는 누구만 발생시킬 수 있어요? 내가 어떤 코딩해 놓은 곳에서만 발생할 수가 있겠죠. 왜? 시스템 라이브러리는 insufficient fund라는 예외는 모르잖아요. 내가 만든 거니까. 그리고 가독성은 훨씬 높일 수가 있는 거죠. 새 예외를 정의함으로써.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생성자와 소멸자와 이제 예외 처리인데 생성자에서는 기본적으로 예외를 발생시키면 조금 불편해요. 불편하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어떤 경우에도 그렇지만 특히 생성자나 소멸자에서 예외가 발생하면은 그것을 처리하기가 대단히 곤란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좀 이해해 주시고 특히 기본 생성자는 절대 예외를 발생하도록 만들면 안 돼요. 그런데 이제 뱅크 카운트 같은 경우도 뱅크 카운트 클래스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뱅크 카운트를 생각해 보시면은 그 퍼블릭 뱅크 카운트 기본 생성자 이렇게 쓰면 얘는 기본 생성자니까 예외가 발생할 일이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애에서는 절대 예외가 발생하도록 하시면 안 돼요. 근데 이 멤버들 중에 뭔가 또 다른 객체를 불러서 객체를 멤버로 쓸 경우에는 그 객체 때문에 그 객체를 만드는 과정에서 예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보시고 그 경우에도 예외가 안 발생하는 방법으로 그 객체들을 여기 있는 멤버들을 생성을 해줘야 되겠죠. 근데 bank account int 이렇게 돼 있다. 그럼 얘는 이제 정수를 받죠.
그럼 이제 인재를 받는 순간에는 예외가 발생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발생 가능성이 생기는 거예요. 만약에 그 은행을 생성하는데 그 어떤 이제 좀 정상적이지 않은 프로그래머가 생성하면서 음수를 줬다. 마이너스 100. 그럼 그거는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인자가 있는 애들은 생성자에서는 예외를 발생시키고 싶지 않지만 불가피하게 또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인자에 받은 생성자는 스로우를 이용해서 예외 처리는 가능합니다. 가능하지만 그 경우에도 조금 이제 만약 다른 방법으로 설계해 가지고 예외를 발생 안 시키도록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할 수도 있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이 경우에는 음수류가 들어오면은 이제 개발하는 과정에서는 insufficient fund라는 거를 발생시키는데 실제 이제 디플로이 할 쪽으로 갈 때에는 음수가 들어오면 0으로 초기화해서 뭔가 시작하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죠. 예외를 발생하는 대신에.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방법들을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생성 과정에서 멤버로 생성된 객체들의 소멸자들은 자동적으로 소출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안 했나? 요 얘기를 안 했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함수가 있는데 여기에 뭐 객체들을 막 생성을 했어요. 그리고 여기 if 뭐 하다가 문제가 생겨서 여기서 throw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문장들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구조가. 그러면 여기서 throw가 실행이 되면은 이 함수는 어떻게 돼요? 종료되죠. 그럼 보통 우리가 함수가 종료되면 뭘 해요? 네? 반환도 하겠지만 이 함수가 뒷 마무리해야 될 일들이 있으면은 마무리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뒷 마무리를 해줘야 될 얘들이 뭐냐면 요거는 생성이 됐죠. 그리고 함수가 종료되면은 뭐가 자동적으로 불러져요? 객체에. 소멸자들이 불러주죠. 마찬가지로 여기서 스로우가 만나면은 얘네들에 대한 소멸자가 안 불러지는 게 아니라 소멸자들도 다 불러가지고 뒷마무리 다 해주고 함수를 종료시켜 줍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스택 정리를 한다는 거죠. 스택 정리한다는 상황으로 보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원래도 함수가 종료가 되면 정상적으로 종료가 돼도 그 함수에서 우리 모르게 뒷마무리하는 것들이 있어요. 예, 기본적인 게 그 소멸자가 불려지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런 애들은 또는 뭐 여기에 이렇게 있으면 이런 객체들이 생성이 됐었을 텐데 이런 객체들이 그 스택에서 없어지면서 소멸자들이 자동 불러집니다. 그래서 스로우의 경우도 소멸자들을 불러주고, 그러니까 스택을 마무리해주고, 그 처리를 해주고 함수를 종료시켜요. 그러면
억지로, 하여튼, 억지는 아니겠지만, 우리가 여기에 동적 할당도 했어요. 동적 할당을 하면, 우리가 다 쓰고 나면은 여기에 뭐가 있냐면, delete n이 있는 거예요. 그쵸? delete n. 근데 이거의 뒤처리는 누가 하는 거예요? 그 컴퓨터가 저절로 알아서 해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직접 해줘야 돼요. 그러면 여기에 throw가 있으면은 이 함수가 종료가 되죠. 그쵸? 근데 얘는 동적 생성돼 가지고 사용된 상태에서 반납이 안 되고 종료가 되고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여러분들이 throw를 짤 때 여러분들이 실제 뒷마무리 해줘야 되는 것들은 요 위치에서 해준 다음에 throw를 불러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 경우에는 delete n을 하고 throw를 불러줘야 된다. 예를 들면 파일을 열었으면은 내가 처리하다가 throw를 해야 돼. 뭔가 예외가 발생해서. 그러면 파일을 닫아준 다음에 throw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throw를 하기 전에 뒷마무리를 하고 throw를 해라 라는 거고, 그것은 생성자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생성자에서도. 그래서 생성자의 경우에는 class A 그리고 여기에 BB라고 하는 객체가 있어요. BB. 그리고 여기에 이제 생성자가 있습니다. 생성자가. 그런데 여기서 뭔가에서 throw가 됐어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멤버들은 이 문장들이 실행되기 전에 기본적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럼 비객체도 만들어진 거가 되겠죠. 그러면 throw가 되면 이 객체가 완성이 되기 전에 죽어버린 거죠. 그러면은 시스템에서 여기에 있는 멤버들의 뭐는 불러줘요? 소멸자는 또 불러줍니다. 무슨 얘기예요? 요 B의 소멸자는 여기서 불러줘요. B가 뭔가 동적 할당을 해놨다. 그러면은 그거는 반납되고 throw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의 delete는, 그러니까 A 객체를 생성하는 과정에서 예외가 발생해서 성공적으로 A 객체가 만들어지지 못하면 A를 구성하는 멤버들이 혹시 만들어졌으면 그것에 대응되는 소멸자도 불러진다는 거예요. 적절히. 그러니까 시스템에서는 웬만한 것들은 자동적으로 문제가 안 되게끔 throw 이전에 불러줘요. 해준다는 거예요. 해주는데 이런 경우 내가 직접 동적 생성한 거는 내가 반납을 해줘야 되겠죠. 자, 예외에 관련된 팁. 여기 혹시 이렇게 try catch 하기 때문에 요 try catch로 인해서 그 가독성이 조금 정상적으로 실행돼야 되는 요 문장들의 가독성이 떨어진다 그러면은 요 함수를 이렇게 두 개로 나눌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뭘 불러요? F를 부르죠. 그쵸? 근데 이 F를 읽을 때에는 G를 읽으시면 돼요. 왜? G는 try catch라는 그 부분을 뺀 나머지 부분은 여기에 다 돼 있으니까. 그래서 가독성을 위해서 이렇게 별도 메소드만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두 개를 만들어서 프로그램 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라이벌 포함 함수를 사용할 때에는 해당 함수가 어떤 예외를 발생하는지 알아보고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std string에 substring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문자열에서 부분 문자를 취해주는 거예요.
부문자 취해주는데 이 서브 스트링은 인자로 시작 위치를 받아요. 시작 위치를. 근데 문자열의 크기가 현재 크기가 5예요. 근데 내가 세개는 10을 줘. 그러면은 10이라는 게 없죠. 위치가. 그러면은 뭘 반환해줘요? 뭐 어떤 예외를 발생시켜줘요? 아우터 레인지를 발생시켜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어떤 예외들, 어떤 라이벌리에 있는 함수들을 이제 부를 때 얘가 no except인지 아니면 어떤 상황에서 어떤 예외를 발생하는지 잘 보고 거기에 맞게끔 프로그래밍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하지만 내가 만든 함수에서 내가 부르는 모든 함수들이 no except예요. 그리고 내가 만든 문장들에서도 예외가 발생할 수 있는 경우가 없어요. 그럼 내 함수도 뭘로 만든다? no except로 만든다. 그리고 예외를 무시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냥 캐치 땡땡땡 하고 빈 문장에 놓으면 예외가 발생해도 무시하고 계속 실행하겠다는 거죠. 이건 정말 잘못된 스타일의 프로그래밍입니다. 그리고 작은 단위로 트라이 캐치하는 것은 효율적이지 못합니다. 뭐 이렇게 스테이트 한 문장씩 잡는 거예요. 이거 작성하기 자체가 힘들겠죠. 귀찮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원래는 트라이절 내에는 특정 문장에서 얘가 발생했을 때 실행되지 않아야 되는 문장들도 함께 포함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어떻게 하고 있었어요? 우리 보시면 그 예외 어딨지? 이거 만약에 인출해서 문제가 발생하면은 뭐를 안 해? 입금을 안 하죠. 계좌 이체를 하는데 인출할 때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돈을 그 계좌에 넣어주면 안 되죠. 빼지도 못하면 넣지도 않아야 돼요. 그래서 얘랑 얘를 같이 넣어줘야 되는 거지. 그래서 withdraw에서 예외가 발생하면은 디포짓도 안 해야 되겠지. 만약에 디포짓 하는 과정에서 예외가 발생하면은 withdraw에 어떻게 해줘야 돼요? 다시 돈을 넣어줘야 되겠지. 빼놨으면. 그런 식으로 처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try 절에는 내가 아까 스테이트먼트 5개면 세 번째에서 예외 발생하면은 4, 5번은 실행되면 안 돼야 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같이 놓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예외 처리 기법을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도 실제 가능합니다. 그래서 find를 하면 throw 뭘 했어요? 찾은 거에 그 정수를 참조로 보냈어요. 그럼 여기서 p 이퀄 0 했어요. 그럼 끝나고 나면은 이 배열이 어떻게 될까? 배열이 어떻게 될까? 1, 2, 3, 0, 4가 되죠. 뭘 찾아요? 7을 찾는 거죠. 그러면 7을 찾으면은 7 위치를 주소를 참조를 레퍼런스를 던져줬어요. 그럼 그거를 받았죠. 얘가 주소를 얘 주소를 받아서 그 위치를 0으로 바꿔요. 그러면 이 배열이 어떻게 돼요? 1, 2, 3, 0, 4가 돼요. 근데 이렇게 이거는 트라이와 그 트로우와 트라이 캐치를 예외 처리하는 목적이 아니라 뭔가 내가 어떤 프로그램을 꾸미는데 뭐 고우트 같은 효과를 누리는 거죠. 막 이상한 짓을 한 거예요. 이렇게도 실제도 컴파일해서 문제 삼진 않아요. 근데 좋은 프로그래밍 스타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예외 처리와 관련된 얘기를 했습니다. 잠깐 쉬었다가